자, 이제 더 가늘고 정교한 선의 표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확한 선의 느낌을 통해서 사과가 가진 매끄러운 질감의 느낌을 올려주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색감의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주셔야 사과가 가진 특유의 광택의 느낌이나 질감, 색감의 느낌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사과 소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과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항상 그려보는 사과.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의 기본 형태를 응용한 사과의 표현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시길 바래요. 자, 구의 기본 덩어리 표현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빛의 방향은 좌측에서 들어오는 빛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측에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연필 선을 사용해서 기본 색감의 어둠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표현을 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어둠의 흐름, 중간 톤, 밝음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기본 덩어리를 먼저 정확히 잡아주신 뒤에 사과의 질감 표현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우측 아래쪽으로 어둠의 흐름이 가볍게 잡히는 표현으로 기본 색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앞쪽의 사과와 뒤쪽의 사과가 경계 부분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겠죠. 뒤쪽에 있는 어둠의 색감을 먼저 강조를 시켜서 앞쪽과 뒤쪽의 형태 구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림자는 처음 물체의 어둠 흐름을 잡아줄 때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체와 그림자를 너무 구분시켜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물체처럼 연결을 시켜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체와 그림자를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물체의 어둠, 그리고 그림자도 어둠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어둠의 표현을 한 번에 진행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자연스러운 그림자의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물체와 그림자가 구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색감을 더 강조시키면서 정확하게 형태를 구분시켜 나가면 돼요. 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색감의 어둠도 살짝 잡아주시고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이 강하게 강조가 돼야겠죠. 구의 덩어리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어둠 흐름을 잡아주시면 표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구의 표현을 진행하실 때도 구의 표현이기 때문에 곡선을 사용해서 색감을 깔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짧은 직선을 기울기 조절을 해주면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는 게 안정적인 색감 표현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쪽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을 함께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자, 아래쪽 그림자의 기본 색감도 한번 잡아주고요. 자, 물체와 그림자가 약간만 구분될 수 있도록 색감의 차이를 아주 살짝만 만들어서 기본 색감의 표현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색감 표현을 먼저 잡아주신 뒤에 어둠의 톤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간 톤의 색감을 맞춰 나가시면 돼요. 뾰족한 연필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보다 촘촘한 색감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뾰족한 연필을 활용해서 어둠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색감의 톤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둠을 조금씩 강조를 해주면서 중간 톤의 색감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연결을 시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색감 이후에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사과의 결 표현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사과가 가진 특유의 결의 질감 느낌이 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아 돌아가는 결 표현의 느낌을 조금씩 보여주는 작업도 함께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어둠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어둠 아래쪽의 흐름도 조금 더 색감을 쌓아서 자연스러운 덩어리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 위쪽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표현에서는 빛이 좌측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등지고 있는 좌측면의 어둠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조금 연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어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윗부분에 꼭지 부분에 가지의 표현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작은 형태의 원기둥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작은 형태지만 이 안에서도 원기둥이 가진 기본적인 덩어리의 표현을 살짝 지켜주면서 어둠의 흐름을 강조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어둠의 표현에서는 사과를 조금 더 강하게 잡고 그림자를 조금 연하게 풀어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과의 반사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서 형태를 구분시켜 나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덩어리의 표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이긴 한데요. 사과의 색감보다 그림자의 시작점을 조금 더 강조해줘서 반사광의 표현으로 물체와 그림자를 구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시작점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림자는 특정 질감이 있는 물체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선의 느낌이 튀지 않게 부드러운 색감의 표현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경계 부분에서는 형태의 정리를 정확히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둠의 흐름과 상대적으로 밝은 색감의 톤 차이로 물체의 형태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어둠의 흐름 경계 부분을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같은 표현으로 어둠의 흐름을 사과가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결 방향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어둠의 흐름을 강조시켜 나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잡힌 어둠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가지의 표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작은 원기둥의 표현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색감의 표현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윗부분에 가지의 그림자가 사과 위로 떨어지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아래쪽에 그림자의 느낌도 살짝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중간톤의 표현에서는 연필 선의 결 느낌을 살짝 보여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결 느낌과 질감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한 선의 표현보다는 결 느낌을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과의 결 표현 방향에 맞는 직선의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결 표현에 조금 더 효과적인 느낌을 연출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는 결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밝은 부분의 영역은 남겨두시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밝음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밝은 부분은 애초에 색감을 깔지 않고 남겨두는 표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과 두 개가 놓여진 정물의 표현처럼 정물이 여러 개가 동시에 하나의 공간 안에서 표현이 될 때는 색감의 톤 차이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에 경계 부분의 톤 정리를 정확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 개의 물체가 비슷비슷한 색감의 톤으로 구분이 안 되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림이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톤 차이를 만들어 줄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표현한 방식을 그림에 정확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방향성을 지켜가면서 중간 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짧은 선을 쌓아 주시면서 결의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데, 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진하게 맺히는 선이 나오지 않도록 선 표현을 주의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결 표현도 방향성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시작에서 끝까지 돌아가는 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사과 특유의 질감의 느낌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더 가늘고 정교한 선의 표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확한 선의 느낌을 통해서 사과가 가진 매끄러운 질감의 느낌을 올려주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색감의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주셔야 사과가 가진 특유의 광택의 느낌이나 질감, 색감의 느낌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일정한 색감의 표현보다는 조금 진한 부분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에 톤 변화가 조금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모두 꽉 채워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의도적으로 색감의 빈틈을 조금씩 만들어 주시면서 사과가 가진 얼룩의 느낌을 하나씩 표현을 올려보는 거예요.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돌아가는 선의 결 방향도 정확히 전달을 시켜 나가세요. 윗부분에서도 조금 더 가는 선을 정확하게 올려주면서 중간 톤의 표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어요. 가장 밝음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효과적인 방법은 밝음은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밝음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밝음 주변의 색감을 살짝 강조시킨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택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 색감의 톤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밝음을 밝게 보여주고 싶다면 밝음 주변의 톤을 조금 강조를 시켜주시면 빛 느낌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연필은 지속적으로 뾰족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뾰족한 연필을 이용해서 사과의 결 방향을 맞춰가면서 색감을 조금씩 강조시켜 주시고요. 색감의 톤을 너무 일정하게 꽉 채워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의도적으로 톤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 어떠한 표현의 느낌이 보인다는 건 색감의 톤 차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가장 어두운 부분의 색감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앞부분의 사과와 뒤쪽 사과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형태 구분과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중간 톤의 색감도 지속적으로 뾰족하게 연필을 돌려가면서 가늘고 섬세한 결 표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중간 톤을 자연스럽게 쌓아 나가세요. 처음에 비해서 이제 선의 길이의 조절도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긴 선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덩어리를 표현해 줬다면 중반 이후 과정에서는 선의 길이를 조금 짧게 만들어 가면서 사과가 가진 특유의 질감의 느낌도 함께 전달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사과에 넘어가는 끝부분의 색감은 조금 강조를 시켜주면서
물체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는 끝부분을 색감을 너무 풀어버리면 빛 느낌은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물체의 존재감, 덩어리감의 색감 정리는 그만큼 약해질 수가 있어요. 사과처럼 이렇게 고유 색감이 어두운 물체는 넘어가는 끝부분을 너무 밝게 표현해주기보다는 색감을 조금 강조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빛을 가장 받지 못하는 어둠과 고유 색감 자체가 진해서 강하게 색감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질감 느낌과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확실히 마무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느낌들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시면 좋겠죠. 항상 그림자의 표현까지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입체감이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림자는 시작되는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 자연스러운 그림자의 표현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의 가지의 표현도 어둠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사과하고 정확하게 형태가 떨어져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어둠 흐름 라인을 정확히 강조를 해주시고요. 자,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빛을 받는 표현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윗부분까지 다 같이 어둡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역만 정확히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림자의 표현을 조금 강조하면서 시작점의 그림자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사과 표면에 있는 작은 얼룩의 표현, 점적인 요소의 표현들을 추가를 시켜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덩어리 표현과 크게 돌아가는 사과의 큰 결의 느낌에 집중을 해줬다면 가장 마무리 때에는 아주 작은 표현들의 요소들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서 사과가 가진 특징을 정확히 보여주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지우개 표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작은 얼룩의 표현이나 점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뒤쪽에 있는 사과는 앞쪽에 있는 사과보다 표현의 정도를 조금 약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앞쪽과 뒤쪽의 거리 차이는 앞쪽에 있는 물체를 보다 강하고 선명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질수록 표현의 정도도 조금 약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 기초 과정에서 꼭 한 번쯤은 그려보시고 표현이 생각보다 어려운 사과의 표현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초 과정부터 완성까지 순차적으로 따라 그려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